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토공사 착수 후에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플로우를 먼저 알고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플로우를 먼저 좀 잡아놨어요. 이걸 간단하게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토공사라는 게 건물 지하 구조물이 설 수 있게끔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옆에 있는 흙이 무너져요. 그래서 흙이 안 무너지게 하려고 흙막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흙막이도 자립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하 2층, 3층, 4층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흙막이가 넘어지니까 이 흙막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보공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 기보공을 설치를 해서 이제 한 개층씩 톱파기를 해 나가는데, 이 톱파기를 하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흙막이 배면에서 물이 바깥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수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하수 대책이 서고 나면 이제 만약에 하부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언더피닝이 들어가는 거고, 요런 개념이면 파암공사, 흙막이, 기보공, 톱파기, 그리고 이제 차수나 배수공사, 지하수 대책, 그 다음에 언더피닝,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주요 하자라든가 뭐 계측관리, 민원관리, 요런 정도의 플로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파암공사, 이 파암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암을 파쇄하는 거잖아요. 자, 이 연암이 N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표준관입 시험을 하면 그 있는 흙이 이제 풍화토냐, 풍화암이냐, 연암이냐, 경암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질의 종류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암이나 경암이나 풍암 정도가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흙으로 그냥 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암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간 요런 종류의 개념이 있으면 좋은 게, 암이 빨리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하 3층 정도를 파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경암이 지하 3층 파기 전에 경암이 있으면 딱딱한 집안에 건물이 서는 거니까 파일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물이 어떤 딱딱한 집안에 딱 안착이 돼야 되는데, 3층까지 건물을 지하 3층까지 딱 팠는데 결과적으로 연암이 지하 한 5층 레벨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연암까지 지하 5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일을 박아서 지하 레벨까지 정착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고가 마이너스 30m인데 연암이 마이너스 50m에 있으면 20m 정도의 파일을 박아서 연암에다가 파일을 정착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암이 밑에 있으면 톱파기를 해나갈 때 좋습니다. 일단 암이 없다 보니까 빨리 파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파일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초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굴착고가 30m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암이 20m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이 20m에서 나왔으니까 기초는 파일이 필요가 없겠죠. 딱딱한 집안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좋지는 않은 게, 암은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 20층 정도, 그러니까 20m 정도부터 암이 나오기 시작하면 10m의 암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을 깨기가 힘들기도 힘들지만 민원이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암을 만약에 그냥 일반 브레이커로만 깬다 그러면 탕탕탕탕탕탕탕탕 이 치는 그 소리와 그리고 폭약을 써야 되니까 이 발파하는 소리 이 두 가지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그냥 심하게 나는데 옆에 있는 건물주 보고 참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파도 어떤 부분은 소리가 안 나게끔 제어해서 발파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장악력을 최대로 해서 발파를 하고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에도 약간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파안공사 인접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 등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군법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 발파와 암 파쇄가 있어요. 암 발파는 말 그대로 폭약을 쓰는 거고요. 암 파쇄는 예를 들어서 폭약을 쓰게 되면 이제 뭐 진동이라는 게 생기고 소음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인접에 있는 동물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주변에 동물원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사육장이 있다거나 그리고 동물 병원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실험동이 있다 뭐 의학 실험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발파를 했는데 의학용 쥐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몇 메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조금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접 건물이 너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변에 막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산을 파는데 인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폭약쇼 하면 되는 겁니다. 발파를 팡팡팡팡 해도 주변에 민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새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일단은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딱 착수가 되면 주변 건물에 플랜카드부터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정밀 진동 제어 발파, 진동 제어 발파, 일반 제어 발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반 제어 발파는 여기 보면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제어 발파부터 좀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일반 제어 발파는 이제 말 그대로 폭탄의 이 폭약의 장악력을 최대한 발파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장악력으로 발파를 하는 게 이제 일반 발파고요. 여기에서 진동 제어 발파가 있어요. 진동 제어 발파는 뭐냐면 계측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진동치 내에서만 발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동치 이상으로 발파가 안 되게끔 제어를 하는 게 진동 제어 발파고요. 정밀 진동 제어 발파는 아주 소량의 이제 폭약만 쓰고 대부분을 이제 브레이커로 깨는 거. 이걸 이제 정밀 진동 제어 발파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이제 암파쇄라고 해서 뭐 고속 유압 이용법, 팽창성 파쇄제 이용법, 전기 충격 이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발파를 할 때 일반 발파가 어느 정도, 진동 제어 발파가 어느 정도, 정밀 진동 제어 발파가 어느 정도 요 정도의 개념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고요. 흑마기 공법. 이제 흑마기 공법은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흙을 막는 거죠. 이제 흙을 막아서 주변에 있는 침하라든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이제 이 흑마기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얘는 넘어가고요. 자, 흑마기 공법의 종류를 오늘 간단하게 싹 한번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개별로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기 공법은 크게 H파일 토류판과 시트파일, GLC 흑마기, 슬러리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딱 봤을 때 H파일 토류판 차수성이 없고 소음 진동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은 H파일 토류판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차수 성능이 없어서 물은 빠지는데 강성도 적다 이거고요. 시트 파일 뭐 건설 현장에서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차수성은 우수한데 이걸 박으려면 소음 진동이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주열식 흑막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솔직히 건설 현장 그러면 CIP죠. CIP를 가장 많이 쓰는데 CIP, SCW, PIP, MIP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열식 흑막이라고 합니다. 이 주열식 흑막이는 강성은 높은데 차수성이 이제 SCW 같은 경우에는 차수성이 높지만 CIP 같은 경우에는 차수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실제로 시공할 때 소음 진동은 별로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러리월 강성도 높고 차수성도 높고 소음 진동도 높은데 시공성 떨어지고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 사전조사를 해서 인접 건물이라든가 지하 수위 같은 것들을 봐서 차수성, 시공성,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경제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그대로 본 그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공법이 좀 아니다 싶으면 설계 변경이나 부위로 해서 최저간을 도출한 다음에 배수공법이나 차수공법을 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이 흑마기 공법의 검토 사항이라든가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